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 과, 구 이런 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평면, 원은 평면 좌표에 있죠. 그리고 구는 공간 좌표에 있어요. 생각을 뭐부터 진행해 볼 거냐면 우리 두 원의 교점을 포함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또는 두 원의 교점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부를 해볼 거예요. 두 원, 즉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면 두 원의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원, 요 놈을 구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지금 배우는 이 방법으로 생각을 쭉쭉 확장시킬 거예요. 공간으로서도 확장을 시킬 거고요. 또 2차 곡선, 우리 타원, 포물선 이런 것들로도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요게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강의의 타겟은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이과 고등학생이 타겟입니다. 이과 고등학생이고 진도를 9의 방정식까지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되겠죠. 재수생 또는 고3 거의 끄트머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놈이에요. 수원인데요. 빈출 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빈출되는 게 상당히 낮아요. 빈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요놈들이 이제 재수생 친구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 발상도 알아둬야지 쉬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발상 한번 쭉 가봅니다. 어렵진 않아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쭉 펼치면요. 이렇게 x, y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x, y의 개수는 1. 뭐 굳이 1이 아니더라도 그냥 x제곱, 2차식의 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원이라고 해서 원을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두 원의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상수, y에 대한 2차, y에 대한 1차 상수 이렇게 하면은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대수적으로 표현한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임이에요. 일단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첫 번째 식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x1, y1을 여기 넣으면 성립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에 있는 모든 점들, 그거는 두 번째 식 요놈을 성립하겠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요 식에다 집어넣어보면 0이 되는 게 성립할 겁니다. 그럼 볼게요. 교점이라고 한다면 요 점과 요 점이죠. 요 점과 요 점이에요. 요 점은 첫 번째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원 위의 점이기도 해요. 즉 두 개의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기역식에 넣어도 만족시키고 니은식에 넣어도 만족을 시킬 거예요. 제일 끝에 0이라고 세팅한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얘를 한번 딱 볼게요. 얘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요. 첫 번째 원의 식이고 기역식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요. 두 번째 원의 식이고 니은의 식입니다. 그리고 K라는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미지수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 있는 교점은요, 요 직선, 요 새로 만든 이 방정식 있죠.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놈이에요. 왜냐? 요 점은 기역식에 넣으면 0이 되죠. 왜냐? 첫 번째 원 위에 점이니까. 니은의 식에 넣어도 0이 됩니다. 즉 K가 뭐인지 상관없이 요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요 점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 식은요, 우리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포함하는 어떤 도형의 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두 원의 교점을 항상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요, 어떤 도형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뭘로 생각하냐면 식의 모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 식을 쭉 펼쳐보면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둘 다 1 플러스 k가 되겠죠. 즉 식의 모양이 제곱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있는 요 놈이 같아요. 앞에 있는 요게 다르면 타원이고요, 요게 같으면 뭐가 되냐면 원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앞에 있는 요 놈이 부호가 같고 다르면 타원이고, 부호가 다르고 같으면은 쌍곡선이 돼요.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이 돼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개수가 같으면 원이 돼요. 즉 식의 모양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요 놈은 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기억, 첫 번째 원의식 더하기 두 번째 원의식을 연립을 한 다음에 이거 K라는 걸 두면은 얘가 지금 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지수가 몇 개가 생겼냐? 한 개가 생겼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K라는 거. 그러면 그 K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볼게요. 이렇게 세우면 두 개의 원의 교점 여기 두 개를 지나가는 건데, 사실 원이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죠. 사실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K인 거예요. 즉 이 K는요, 또 다른 조건, 미지수가 한 개니까 또 다른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문제에서 두 원의 방정식을 주어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인데, 원 밖에 어떤 하나의 점을 또 지나가는 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렵게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것보다 식을 요렇게 세운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점 있죠,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알파 베타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하나가 나왔으니까 미지수 하나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상은 되게 중요한 발상이에요. 나중에 구의 방정식을 증명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타원, 그리고 쌍곡선, 모든 거를 증명하는 방정식에도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 특수한 예외 케이스가 있어요. 얘는 지금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인데, K 값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얘를 딱 보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죠.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기억 더하기 K 곱하기 니은 꼴이니까 얘는요, 두 개의 도형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식이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됨으로 해서 식의 모양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지금 최고차항인 제곱이 없어지죠. 즉 x와 y의 1차식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최고차항의 모양이 x, y에 대한 1차식이다. 그럼 1차식, 이 식의 모양을 가지고 도형을 판단해보면 얘는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방정식 구할 때
그냥 두 원을 왼쪽 0 되게 한쪽으로 쭉쭉 펴서 두 개를 빼주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 이거를 찾아가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기역식과 니은식? 둘 다 모두 만족하는 식이네. 즉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0으로 놨을 때 K를 묶어줌으로 해서 교점을 지나가는, 즉 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수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타원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타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타원은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타원식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죠. 그래서 몰아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고, 두 번째 타원식도 한쪽으로 몰아서 0이 되게 만들고, 그 두 개를 동시에 지나가는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 잘 찾아서 K를 찾으면은 금방 게임이 끝나요. 다른 친구들 연립방정식 쓴다고 정말 피똥 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풀어놓고 다른 거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출제 빈도수는 떨어져요. 사실 타원이나 쌍곡선 나오면 일단은 정의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킬러 문제 이런 발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속도가 완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얘가 지금 뭐 타원과 쌍곡선, 네, 교점을 모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해도 이 방법을 쓰면 되겠죠. 타원식 정리하고 쌍곡선식 정리한 다음에 그걸 K로 묶으면은 이 네 점을 모두, 교점 4개를 모두 지나가는 어떤 도형이 될 거예요. 그거는 도형의 모양을 보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뭐 부호가 같아진다면 타원이 되겠고, 부호가 최고차항의 부호가 달라진다면 쌍곡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모든 2차 곡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장이 되면은 뭐로 갈 수 있냐면 평면을 넘어가서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요. 공간에 있는 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 역시도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는 거죠. 두 구의 방정식을 한쪽 0으로 세팅하고 쭉쭉 집어넣고, 두 구의 교점을 지나가는 구의 방정식은 한쪽과 다른 쪽을 미지수 하나로 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간이긴 하지만 구도 마찬가지로 두 구가 겹칠 수가 있죠. 근데 공간이기 때문에 두 구가 겹치면 어떻게 나오냐,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항상 선생님의 발 퀄리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은 발퀄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그 발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못생겨도 여러 번 그릴게요. 요 두 개의 구가 있으면 그 구가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거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원이 나와요. 즉 여기 있는 원들을 다 포함하는 또 다른 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구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교점, 두 규의 교점을 다 포함하는 또 다른 구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걔 마찬가지로 한 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다르게 복잡하게 연립 방정식을 할 게 아니라 첫 번째 구의 방정식과 두 번째 구의 방정식을 K로 엮어서 0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두 개의 교점들을 모두 지나가는 구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 얘를 풀어보면요, x제곱과 y제곱과 z제곱에 앞에 있는 개수가 모두 1 플러스 k로 같겠죠. 즉 개수가 다 같으면 뭐다? 9가 됩니다. 다 다르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넘어가는 이상한 도형이 되겠죠.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원리만 좀 알아둡시다.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구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두 구가 서로 만나는 점, 교점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 방정식 구하는 식을 사실 이 원리로 이용해서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 평면 방정식은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이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평면 방정식은 이제 두 구의 중심, 얘를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이고, 이 길이의 뭐 절반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점. 근데 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게 사실은 이 두 구의 요 점이 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보장이 없죠. 구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요거의 비율이 확 바뀔 겁니다. 뭐 되게 작은 구와 되게 큰 구가 있다면 이 평면은 여기 있는데, 즉 가운데 점이라고 할 수 없죠. 이 두 중점의 가운데가 아니라 좀 더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렇게 뭔가 자기의 논리가 잘 안 돼, 잘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은 사건을 왜곡시켜 보는 게 좋아요. 특히 몬티올 문제 있잖아요. 그 염소 문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왜곡시켜 보는 게 좋아요. 3000% 빠지지 않고 계속 해볼게요. 여튼 그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두 구의 방정식을 빼기 시전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왜냐? 두 구의 방정식을 플러스 K로 연립한 식은요,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점을 지나가는 도형입니다. 그런데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지금 최고차항이 똑같죠. 즉 x, y, z의 2차식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결과로는 뭐냐면 x, y, z에 1차만 남아있는 식만 남는 거죠. 그럼 x, y, z 1차만 남아있는 식은 뭡니까? 평면인 거죠. 그래서 두 식 빼주기만 하면은 그냥 두 구의 교점을 지나가는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식이 남아있으면 두 구의 교점을 지나가는 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요거 이제 문제 풀면 되겠고, 또 발상. 이게 두 구가 아니라 만약에 뭐 세 구를 지나가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럼 걔 이렇게 쓰면 되겠죠. K, 뭐 S. 그럼 세 구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나타내서 K랑 S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단 중요한 거는 지금 배웠던 거는 빈출 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모양이 딱 보였을 때 이제 원, 타원, 구 딱 겹치는 놈들, 지금 배웠던 것과 완전 동일한 게 딱 보였을 때 그때 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이나 뭐 구나 타원, 사실 이거는 되게 마지막 방법이죠. 이런 게 보였다면 타원이나 뭐 쌍곡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의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원이나 구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항상 동일하다. 그리고 접선과 수직이다. 뭐 이 정도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지 갑자기 지금 배웠던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지라고 너무 여기에 잠겨 있으면은 오히려 쉬운 문제를 더 어렵게 푸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연습 문제 조금 줘놨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쓸 카드가 없을 때 이걸 한번 꺼내서 써보세요. 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을 구하라. 두 원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감사하죠. 1번 어떻게 풉니까? 첫 번째 식 기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 니은이라고 하면은 빼기 해주면은 금방 풀리는 겁니다. 빼기하고 0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2번 두 원의 교점과 7,4를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기역과 니은 해주고 K로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7,-4를 집어넣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두 원을 이렇게 8x 2y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k 두 번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이렇게 해버리면 두 원을 지나가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돼요.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근데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되냐면 7,-4를 지나가야 됩니다. 네, 대입을 해주는 거죠.
77에 49, 4, 4, 16, 그리고 7, 8에 56, 그리고 4, 2, 8. 네, 선생님은 계산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보이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4x 또 말하다가 까먹어서 4, 7에 28, 그리고 4, 6에 24. 네, 계산할 때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해야 됩니다. 이걸 딱 더해보면은 이렇게 더해서 50이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106이고, 이렇게 더해서 110, 1, 3, 4. 이렇게 더해서 0 올라가고 3, 130이 나오네요. 요 놈 한번 풀어볼게요. 요 놈은 선생님 잘못한 거 없죠? 쭉 풀어보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나오네요. 0대. 이렇게 하면은 5 되고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6. 네, 정말 재미없죠. 남이 푸는 그런 계산. 사실 이렇게 된 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K는 뭐냐면 마이너스 65분의 130 5로 나누면 5, 1은 5, 5, 35. 그리고 또 얼마입니까? 13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13으로 나누면 5분의 1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버리네요. 네, K는 마이너스 2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두 원의 교점도 지나가고, 방금 7,4 집어넣었을 때 성립했으니까 7,4도 지나가는 그런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해보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4. 네, 왠지 계산 실수 날 것 같아.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8 플러스 8 플러스 16x 마이너스 2 플러스 12 플러스 10y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네, 모양이 앞에 마이너스 나왔죠. 원의 방정식에 앞에 있는 거는 개수만 같으면 곱하기 해가지고 우리 원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요게 두 원의 교점과 또 7,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계산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도 해당되고 구도 해당되고 모든 것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도형, 이런 것들은 그 도형을 는 0으로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면은 동시에 지나가는 어떤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의 핵심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카카오톡 쌤토링으로 편하게 질문하시고요. 쌤토링닷컴에 오시면은 재미있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이 수학 꼭 해야 하나요? 네, 선생님이 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